1등만 한번 모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먼저 출발을 했고요. 데이터가 정말 글로벌리 막강해요, 정말. 그래서 사실은 블룸버그 통신도 유명하지만 이 블룸버그 데이터가 굉장히 막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과 자체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 않지만 꾸준한 성과를 내면서 주식 자체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향을 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편입하고자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킨덱스 글로벌 톱10 블룸버그 ETF. 지금 우리가 원자력 테마 딥서치 ETF랑 글로벌 톱10 블룸버그 ETF 이게 상장일이 며칠 날? 28일에 상장합니다. 28일. 그래서 제가 이 종목 들고 나오면서 또 걱정했어요. 그 부장님이 맨날 저희 종목명 길다고. 아니 근데 이거는 종목명이 길어도 종목명이 쉽잖아요. 아, 그런가요? 아니 누가 봐도 유추가 가능하잖아 이거는. 이것도 보면은 이름에서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어떤 그렇죠. 상품인지를. 대충 보면은 상품명만 놓고 보자면 글로벌적으로 법정에서 1등 기업만 모아놨다. 뭐 이런 좀 냄새가 나는데 먼저 이 상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한번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산이 뭔가요? 일단은 주식이고요. 굉장히 유추를 오늘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름이 너무 쉽잖아. 쉽게 지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쉽게 지나. 제가 그 부장님의 조언을 좀 감안해서 이름이 굉장히 쉽게 지었습니다. 글로벌리 브랜드 탑 10을 모아놨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품을 왜 검토를 했는지를 좀 먼저 말씀을 간단히 드리자면 일단 요즘 테마들이 워낙 유행을 하잖아요. 신기술 테마, 어떤 산업 테마, 또 저희 원자력 테마도 있지만 각종 테마라는 것들이 이제 주제이다 보니까 그 주제에 있는 주식 종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있잖아요. 뭐 10종목인 종목도 있고 30종목인 종목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발상은 그런 것 중에서 그냥 진짜 1등만 한번 모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먼저 출발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전에 미국 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에 저희 같은 일반 직장인인데 퇴직할 때 밀리언 연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퇴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다라는 기사를 제가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뭐 적극적인 금융자산을 운용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금액의 퇴직금을 가지고 은퇴를 하시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자니 대표 지수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사실 테마형들은 약간 이제 좀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어떤 정책의 영향도 있을 테고 시황의 영향도 있을 테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퇴직연금에서 그냥 사놓고 잊어버리고 있어도 조금 이게 좀 장기적으로 괜찮을 만한 상품이 없을까? 라는 이제 생각으로 저희가 출발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럼 어떤 주식을 모아야 되냐? 제일 유명한 주식을 모으자 라고 해서 사실은 글로벌이긴 하지만 대상은 선진국. 선진국이어서 총 23개국인데 공교롭게도 뽑다 보니까 대부분 미국 주식이에요. 대부분 미국인데 대상은 미국, 유럽의 주요 국가들, 뭐 아시아에 있는 뭐 일본이나 홍콩,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 상품을 한번 고안을 해봤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일단 브랜드 입지가 상당히 있는 기업들을 모아놨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보면은 앞서 알아봤던 상품에서 딥서치가 붙잖아요. 여기는 블룸버그가 붙어요. 맞습니다. 블룸버그가 붙은 이유는 뭐예요? 블룸버그는 이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제 뭐 블룸버그 통신도 있고, 그리고 종사자분들은 블룸버그 단말기를 이용해서 막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실 수 있는 이런 걸로 유명한데 브랜드라는 게 저희도 이제 이번에 이 상품을 공부를 하면서 알았는데 브랜드 평판도를 조사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브랜드 평판도 조사라는 걸 한국말로 많이 쓰잖아요. 여기는 대부분 선호도 설문조사 방식이에요. 우리는 금융상품을 만들려면 데이터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설문조사 탑10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정량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성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너무 정성평가여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정량을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해서 온갖 지수 업체들과 온갖 업체들을 컨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블룸버그라는 업체가 데이터가 정말 글로벌리 막강해요, 정말. 그래서 사실은 블룸버그 통신도 유명하지만 이 블룸버그 데이터가 굉장히 막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블룸버그에서 이미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블룸버그에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산업분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산업분류를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뭐 IT니 뭐 이런 것들의 분류는 대부분 긱스 분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원래 MSCI랑 S&P가 만든 산업분류예요. 원래는. 그래서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블룸버그도 블룸버그 나름대로의 산업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업종에서는 그걸 많이 쓰는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형태로 레벨 1, 2,
3, 4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레벨 3를 가지고 59개 산업을 분석을 해놨어요. 사실은 이 산업 분석이라는 게 그냥 생각했을 때 뭐 IT, 엔터테인먼트 이런 식으로 분류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걸 세 분류를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면 한 개의 회사가 하나의 사업만 하지 않거든요. 다행스럽게도 블룸버그가 이 59개의 굉장히 세분화된 산업 분류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 데이터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블룸버그의 정량 데이터를 결합을 시켜서 지수 산출을 블룸버그가 하게 되었습니다. 10개 업종이잖아요. 네. 이게 총 그 10개 업종에서 각 한 개 기업을 선정을 한 건데 네네. 이 어떤 업종에서 어떤 기업들이 편입이 됐는지 네네. 좀 알아볼게요.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네, 예. 그게 중요하고요. 블룸버그의 그 분류 기준을 사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59개로 산업을 분류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서 10개를 뽑았어요. 10개. 그래가지고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여기가 이제 IT 업종 그리고 테슬라 여기까지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만 하면 너무 또 빅테크의 냄새가 나요. 아, 그죠. 그러면은 시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또 다른 영역에서의 브랜드 탑 종목을 꼽아보고자 해서 일단은 이제 소비 쪽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코카콜라 굉장히 뭐 큰 뭐 필수 소비재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P&G 여기도 필수 소비재에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는 하우스홀드 프로덕트라고 해가지고 블룸버그에서 분류한 기준인데 소비 쪽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명품이 하나 들어갑니다. LVMH. 네네네. 뭐 루이비통을 가지고 있는 네네네. LVMH가 네네.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저희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 회사죠. 블리자드하고 그리고 이제 파이자까지 해가지고 총 10종목을 선정을 해서 심플하게 10%씩 담자. 탑 10이니까 여기에서 동일 가중 10%로 해서 딱딱딱 들어갑니다. 10%씩. 네. 그리고 이제 뭐 한 가지 뭐 특징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걸 계속 바꿔요. 10개의 하이 분류를 선택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59개 중에서. 네네네네.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했냐. 네네네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의 성장성과 마진을 좀 많이 내는 업종. 네, 저희가 이거 두 개 기준을 가지고 요 10개의 업종을 선정을 해서 넘버원 종목들을 편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VMH 여기만 지금 이제 프랑스 아무래도 이제 명품 쪽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네.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이제 미국 쪽 기업인데 아무래도 또 성장성 이런 걸 담보로 하다 보니까 IT 쪽이 네. 비중이 조금 있고 네. 나머지는 뭐 금융, 소재, 헬스케어 뭐 여러 개 다 잘 들어가 있습니다. 고루고루. 뭐 JP모건 네, JP모건도 들어가 있고요.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지수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좀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이 10개 섹터가 네. 계속 좋을 거냐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저희가 이거를 고안할 때 59개에서 10개를 선정을 할 때 이제 당연히 블룸버그 지수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이 10개 섹터를 또 변경을 할 예정이에요. 네. 지수에 보면 이제 포함된 종목들이 교체도 할 수 있다. 네. 하다 보니까 교체 기준은 뭔가요? 일단은 그러니까 저희가 네. 그 10개 섹터를 일단 산정을 하잖아요. 네. 10개 섹터의 일단 탑 원 종목은 정량 기준을 가지고 산정을 해요, 일단. 그래서 그거는 리밸런싱을 계속 할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종목 교체는 1년에 2번씩 합니다. 2번씩. 네, 그리고 이제 비중 맞추는 리밸런싱 1년에 4번을 하고요.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리밸런싱 종목은 2번을 하는데 네. 이 종목은 59개 산업에서 넘버원 종목을 정량으로 산출해서 뽑되 10개의 산업 분류 기준 자체는 계속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수치를 가지고 변경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0개 산업군도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단순히 맞습니다. 그 안에서 종목만 바뀌는 게 아니라 네네. 산업군은 그대로 있고 네. 그 안에서 종목만 바뀌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럴 수도 1년에 있죠. 2번 바꾼다는 거고. 맞습니다. 3월하고 9월 2번 합니다. 3월, 네. 9월이죠. 네.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냥 가는 거고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네, 정량이 바뀌면 또 종목이 교체될 수도 있고요. 일단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인데 네. 근데 브랜드가 탄탄한 기업들의 경우 이제 어떤 장점이 있느냐. 최근에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네. 그런 기업들이 두각을 더 나타내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 브랜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가격 정가 기능이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거나 아니면 본인 회사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격을 올려도 쉽게 말하면 저희가 계속 산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기본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브랜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다는 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굉장히 다양해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더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이런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영위한 회사들이잖아요. 네네네. 이런 장기적으로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끌고 온 회사, 이런 관점에서 브랜드라는 공통점을 산출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의 가치가 높은 회사들은 확실히 그 부분이 바로 이제 또 숫자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 내에서도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연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런 또 장점이 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말대로 이제 오래된 기업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정적 수익을 창출한 기업들인데 다만 이게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렇죠. 네. 성장을 이미 했죠. 많이 폭발적으로. 네. 그러니까 월등한 수익률보다는 안정적인 어떤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좀 맞는 상품이 아닐까. 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연금 투자나 이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좋을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인데 사실 뭐 폭발적인 성장을 하려면 어찌됐든 간에 뭐 빅테크 같은 회사들이 사실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테마형 상품들의 어쩌면 목적 자체가 이제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좀 영위하고자 하는 네. 상품들이 이제 테마형이다라고 하면 사실 얘는 테마형에서는 살짝 비껴나 있는 상품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성과 자체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 않지만 꾸준한 성과를 내면서 주식 자체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향을 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편입하고자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거 이제 포진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ETF의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 그런 건 아니다. 다만 워낙 오래된 기업들이고 안정적으로 기업이 운영되고 있고 또 배당도 잘하는 기업들 네. 모여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같이 안 좋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덜 손실폭이 좀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네. 최근에 그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좀 안 좋잖아요. 네네. 이런 이제 브랜드 입지가 탄탄한 기업들도 좀 예외는 아닐 것 같은데 네네. 전반적으로 좀 주가나 실적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어떤지 좀 알 수 있어요? 일단 뭐 성과가 최근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사실은 네네네. 너무 안 좋아서 저희도 이제 걱정이 많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 성과 측면에서는 변동성은 조금 더 작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크게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이 편입이 돼 있어요. 물론 네네. 종목이 크게 움직이는 빅테크들도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성과는 조금 양호한 편인데 제가 좀 비교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 사실 이제 요 지수들하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나스닥 100이나 S&P 500은 비교 대상이 될 것 네네네네. 같고 요즘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좀 투자하시는 이런 비슷한 유형의 상품들을 네네.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사실 보니까는 올해 성과에서도 일단은 조금 양호한 편입니다. 특히 1년 성과를 봤더니 지금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보면은 1년 성과가 뭐 나스닥 100이 마이너스 한 20% 정도 되고요. S&P 500이 조금 덜 빠져서 한 마이너스 11% 정도 되고 US 테크탑 10이 마이너스 한 18% 그리고 빵플러스가 마이너스 한 30% 정도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이너스 한 1% 정도 선방을 했어요. 일단은 그래서 너무 이제 제가 성과를 좋은 구간만 갖고 나와서 사실은 이제 맨날 좋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뭐 안 좋은 구간도 있어요. 왜냐면 최근 1개월 수익률은 어쨌든 나스닥이 마이너스 2%고 네. 이 브랜드 탑 10이 마이너스 3%고 그다음에 S&P 500이 마이너스 4.6% 빵플러스가 플러스 5%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 구간 좀 안 좋긴 한데 어쨌든 간에 최근 1년간은 좀 좋았고 장기 성과 뭐 한 3년 5년을 보면요 일단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꾸준히 좀 성과를 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과거 수익률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죠. 간에 항상 저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거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의 차트도 한 번씩 좀 기회 되시면 봐주시고 이렇게 좀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네. 과거에도 뭐 여러 가지 이 시장의 부침은 많이 있었는데 네.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쭉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네.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네. 수익률이 어느 정도 양호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ETF도 마찬가지로 네. 아무리 이제 우량 기업들로 이제 포트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런 상품들도 리스크는 좀 존재하지 않을까. 네. 그럼 우리가 또 하나 정도는 이런 거는 조금 그래도 네.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설명 좀 해주시죠. 10개 종목이잖아요. 네. 동일 가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당 비중이 이제 10%예요. 리밸런싱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뭐 이 10개 종목 중에 한 개 종목에 이벤트가 발생해서 굉장히 주가에 큰 영향을 받으면 다른 종목들의 성과까지 이제 갉아먹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 개별 종목들의 리스크에 따른 영향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이 상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금융상품 새롭게 나온 신상 네. 좀 알아보는 코너를 좀 마련해서 우리 한국투자신탁 운영의 두 가지 상품을 처음으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킨덱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 ETF. 이거는 뭐 국내에서 최초로 네. 선보이는 원자력 상품이라고 하니까 한번 눈여겨보실 만할 것 같고 킨덱스 글로벌 브랜드 톱10 블룸버그 ETF도 좀 어디서 보면 이런 ETF 어디선가 좀 본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왜냐면은 너무나 우리한테 익숙한 기업들로 맞습니다. 네.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블룸버그라는 곳에서 총 쉬운 9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업종을 분류하고 그 안에서도 또 10개 업종 그 안에서 또 1위 기업들로만 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좀 더 검증을 거친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조만간 또 우리 한국투자신탁 운영하고 ETF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 나눌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오늘 이 상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